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밤늦게 법원은 리베이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박선숙, 김수민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이제 한마디로 한숨을 내쉴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건데요. 반대로 검찰은 여러 가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제 앞으로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국민의당이 어떻게 여기에 대응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다시 말해서 국민의당이 리베이트 의혹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정치권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드 정국에서 나름의 존재감을 부각하려고 애쓰는 국민의당의 노력이 결국은 리베이트 의혹을 벗어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새누리당 전당대회와 더불어서 이런 측면도 한여름 국민들이 그나마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사안이라는 생각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폐차하고 보상금 받은 당신도 재활용으로 건강해진 자연도. 돈도 벌고 자연도 지키는 폐차 브랜드 카트리. 1522-5454 카트리로 폐차하세요. 1522-5454. 세호야, 너 세일인데 왜 안 왔어? 네? 가격 좋아, 부위자 좋아, 왜 안 왔어?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롯데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왜 왔어? 티볼레아를 5대나 주는데 어떻게 안 와요? 7월 1일부터 24일까지 하이마트로 가요.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이 됐죠? 그렇습니다. 어젯밤 늦기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오늘 새벽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거의 오늘 새벽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어젯밤 늦게 네, 됐고 네. 이제 오늘 새벽에 나왔는데요. 네, 국민의당 그 20대 국회 그 개원하자마자 소속 의원이 그 구속되는 이 최악의 시나리오, 최악의 상황을 이제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이 국민의당이나 그 안철수 전 공동대표로서는 그 리베이트 의혹이라는 수렁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이 반전의 이제 그 전기를 좀 마련하게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반면에 그 검찰은 현역 의원을 상대로 좀 무리하게 구속하려 했다는 이제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는데, 검찰은 그러나 뭐 영장을 재청구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갖고 있다고 그러죠. 어제 그 서울 서부지법의 그 조미옥 그 영장 전담 부장판사 두 의원에 대한 그 구속영장을 이제 모두 기각을 했는데, 두 의원 모두 그 주거가 일정하고 그 도주 및 증거인멸의 사유가 없다,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 그 방어권의 보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그 사유를 설명을 했는데요. 특히 그 박선숙 의원에게는 현 단계에서 그 구속해야 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을 한 이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 어제 오후 늦게 국회 교문위에 출석을 했는데 해명을 한 거라고 봐야 되나요? 글쎄요. 네. 아무튼 심신이 지금 견딜 수 없어서 고향인 경남 창원에 내려갔다가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요. 올라갔다고 하죠. 대기발령 상태죠, 지금. 그죠? 맞습니다. 대기발령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공무원들은 대기발령을 총무과나 이런 데 가서 기다리는 이래야 되는데, 네. 어떻게 저는 교육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오전에 나와서 이분이 이 사람이 요양 중이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고향에 내려갔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오후에 그걸 부를 거면 오전에 당연히 불러야죠. 과연 교육부 장관이 그렇다면 이 사안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는지도 궁금하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국회에 출석을 안 시켜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든. 그게 사안의 심각성을. 맞습니다. 일단 이제 그 나향욱 그 교육부 정책기획관 어제 오후에 이제 그 국회 그 교문체에 나와서 죽을 죄를 지었다, 이렇게 이제 몸을 낮추기는 했습니다. 또 그 과음과 가로로 그 정확한 표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명을 했는데요. 그러나 그 자신의 그 발언 취지는 결코 민중을 비하하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이제 그 강변을 했다고 하죠. 근데 이분 왜 자꾸 민중이라는 단어 쓰는 건지 참 그것도 참 신기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자기가 이런 말 안 했다? 아니, 하긴 했는데
그 말이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우선 그 민중은 개, 돼지 이런 발언은 그 영화에 나오는 대사를 좀 인용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사 이야기를 하다가 영화 그 내부자들 생각이 나면서 언론이 조종한다. 이런 대사가 생각이 나서 인용을 한 것이다. 언론이 뭘 조종한다는 거예요? 글쎄 말이죠. 그래서 또한 언론이 이제 그 조종을 해서 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그 여론을 좀 안 좋게 만들었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그 신분 사회를 그 공고히 해야 한다는 발언도 완전히 그 평등한 사회는 없기 때문에 신분 사회가 그 고착화되니까 일단 이를 인정하고 정책을 펴야 한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더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경향신문 기사를 다 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기까지 했는데, 근데 이게 좀 너무 달라요. 경향신문 기사와 기자의 증언 이런 것들과 너무 다른데요. 네, 사실 언론이 주목해야 될 부분도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은 이 경향신문 기자들,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언론에 이제 경향신문에 보도가 됐었죠. 일단 나양욱 그 기획관 그렇게 취한 상태라고 보기 어려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논쟁 중에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라 나양욱 기획관이 갑작스럽게 그 신분제를 좀 공고히 해야 된다. 그러다가 민중은 개 돼지다. 이런 이제 영화 얘기를 하고 이런 멘트가 나온 영화가 있는데 하면서 그게 무슨 소리냐? 이제 기자들이 이렇게 이제 물으면서 말하자면 논쟁화가 됐던 것이지 논쟁 속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건 아니었다는 거죠. 아니 계속 경향신문 기자들은 이거를 좀 어떻게 해명할 기회를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몇 번이나 얘기를 했었다고 그러죠. 네. 그런데 그렇다면 이메이 얘기에 따르면 경향신문이 기사를 이상하게 썼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본인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경향신문 기사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사람이 경향신문에 방문을 했었어요. 네, 그 발언을 한 다음에 했었죠. 네. 글쎄 어쨌든 갔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그 기사 내용을 얘기해줘서 본인이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취지의 어떤 그런 걸 했다라는 그런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사실 이제 거기에 한두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경향신문 기자도 혼자 참석을 했던 게 아니고 부장과 기자 몇이서 같이 참석을 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사실 이제 다르고 다르다고 이런 자리에서 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억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기자들이 그러한 내용을 보도를 하면서 그거를 곡해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거를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기는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이 사실은 사람 얘기는 의도성이 기자들이 그 사석에 있었던 자리를 이제 보도를 한 거거든요. 그런 자리를 보도를 할 때는 저도 이제 기자 생활을 해봐서 알지만 상당히 부담스러운 보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지 간에 이것은 가장 보수적으로 보도할 수밖에 없고 확인된 내용들, 꼭 틀림이 없는 내용들만 가지고 보도할 수밖에 없는 이런 기자 입장에서 보자면 이제 그런 보도라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이 말의 사실 여부라는 거는 제가 볼 때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이 개돼지 파문이 굉장히 좀 큰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을 놓고서 어제 국회 국방위와 외통위에서는 그야말로 불꽃 튀는 공방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이시죠.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전화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홍문종입니다. 예. 어제 외통위도 뜨거웠던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장관이 백화점에 갔느냐 마느냐 이 얘기 가지고도 좀 뜨거웠던 것 같은데. 예. 사드 문제가 지금 굉장히 여야 간에 여러 가지 문제로 좀 논란이 되고 있고요. 여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국익에 도움이 되고 이 시점에 북핵에 대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국제 정세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나눴거든요. 결국은 이 사드 배치가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이 되느냐,
더 나아가서 그 주변 국가들과의 어떤 관계를 나중에 초래하게 되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 가장 중요했고요. 여당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야당 의원들은 약간 지금 꼭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것 때문에 중국과의 마찰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들을 주로 하셨습니다. 야당의 주장은 간단하죠. 일단은 이것이 너무 졸속적으로 빨리 이루어진 것 아니냐 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뭐 국민투표 얘기까지 지금 국민의당에서 나오고 있죠. 그죠?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건 뭐 국민투표의 건은 아니고요. 이게 뭐 국정원의 조약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 더불어민주당의 김정인 대표도 이거는 뭐 국민투표가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국민투표가만 아니다 이거는 충분히 그 정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고 물론 우리 국회나 또 국민들께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국민투표가만 아니라고 국방장관도 어제 그 국회에서 국방위원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더군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 이거 국회 비준 사안이다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국회 비준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국민투표나 국회 비준 사항이 아니고 이제 국민투표라는 거는 지금 뭐 이 영국도 전 브렉시트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 국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런 문제는 좀 더 장기적이고 또 국가에 도움이 되는 그런 판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혹시 잘못해서 일희일비하는 또 국론을 분열시키는 그런 국민 투표 뭐 아니다. 여기서 생각합니다. 국회 비준 주장하는 측은 아마 부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주한 미군한테 빌려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비준 사안 아니냐 이런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땅 문제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전번에 그 미군 부대를 움직이면서 300만 평이나 되는 그 많은 미군 부대를 우리가 공유하는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국회에서 비준을 얻어야 됐던 그 과거의 역사 국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하는데요. 이 문제는 국회의 그 비준을 얻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대체적인 얘기고 또 외교 담당하시는 분들도 뭐 외무장관을 비롯해서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고 저희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는 모양이에요. 지금 북한이 최대 수혜자다. 예? 중국하고 같이 이제 우리하고 이제 어떤 대립 전선을 구축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은 기회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제 북한은 지금 국제적으로 뭐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하든지 북한이 국제사회에서의 그 잘못된 행동들을 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뭐 중국하고 가까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중국이 북한을 계속 대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을 거고요. 또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뭐라고 사드 배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속내는 어떤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또 국제적으로는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지금 중대한 국제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고 한반도나 극동아시아의 평화에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라서 꼭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드 배치 지역도 이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드 배치 결정을 잘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 TK 지역 의원들이 많잖아요, 새누리당은. 네네. TK 지역은 안 된다.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글쎄요, 이게 국가 전망에 관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또 북핵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우리가 말하는 님비 내 지역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소화병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가장 국익에 도움이 되고 또 사드 배치가 가장 적당한 장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어디라고 그래서 제외가 돼야 되고 어디라고 그래서 정치적인 고려가 약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새누리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홍문종 의원께서도 출마하겠다
하실 의향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네, 저는 뭐 공식 출마 선언 언제 하세요? 저는 뭐 일찌감치 출마 준비를 했고요. 예. 제가 출마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공식 출마 선언을 못 하고 있어요. 왜요?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서청원 대표께서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서청원 대표가 나와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여러 가지로 하여간 그동안 표밭이 말하자면 겹치는 경우 하고요. 또 정치적으로 뭐 여러 가지 호흡을 같이 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또 선배 의원님이시고 또 출마하는 데 대해서 전 나름대로 뭐 이러저런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예, 그분이 결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 의원님께서는 예? 서청원 전 대표의 출마 여부에 따라서 본인의 출마도 결정하겠다 이 말씀이신데 서청원 전 대표가 나오게 되면 출마를 안 하시는 거고 그죠? 뭐 지금 다 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보다 하여간 어쨌든 서청원 대표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게 되면 아마 뭐 저희들하고 상의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 상황에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서청원 대표가 나오면 저는 안 나오고 뭐 안 나오면 나가고 뭐 이런 뭐 수학적인 어떤 도식적인 어떤 그런 결정보다는 하여간 어쨌든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출마 여부는 서청원 전 대표의 출마 여부와 함수 관계에 있다, 연관 관계에 있다 이렇게는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렇긴 합니다. 예. 그죠? 예, 그렇군요. 근데 서청원 전 대표 나오긴 나옵니까? 글쎄요, 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당내 최고의 어른이시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또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서 대표님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또 반대로 지금 이 상황에 서 대표께서 나오셔야 되느냐 뭐 하여간 그 총선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고 반대하는 분들의 목소리도 참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서 대표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정치 후배 입장에서 또 당의 그 최고 어른이신데 하여간 저희가 지켜볼 수밖에 없고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지 간에 하여간 내리실 때까지는 저희가 조금 지켜봐 드리는 게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 언제까지 결정을 해야 돼요? 글쎄 말입니다. 참 걱정입니다.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결정을 하셔야 그다음에 뭐 저희들도 하여간 그 결정에 따라서 뭐 출마의 변도 달라질 수 있고 또 뭐 여러 가지로 뭐 선거운동하는 방법도 달라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간 언제 하실지 하여간 자꾸 늦어지시는 걸로 봐서 그만큼 고민이 깊다는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서청원 전 대표가 나오려면 가장 중요한 게 친박계 내부에 있어서의 교통정리라는 얘기. 지금 사실 홍문종 의원께서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본인의 어떤 그 미래에 있어서 당대표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에 끝까지 가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게 교통정리 안 되는데 서청원 전 대표가 쉽게 결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겠죠. 뭐, 현실적으로 하여간, 교통정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내부, 그래도 친한 분들끼리 교통정리 해야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뭐, 아무리 그냥 당대표 선거지만, 또 이제 선거를 하게 되면, 서로의 노선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고요. 생각의 차이를 노정시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당의 최고 어른이시고, 또 그동안, 가까운 그 사이에서 정치적으로 뭐 이런저런 결정들을 하는데 서로 도움도 주고 또 생각도 공유했던 분이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자, 그리고 조동원 전 홍보본부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서 이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네. 근데 뭐 어젯밤 오늘 새벽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12시 전후해가지고요. 박선숙, 김수민 국민의당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일단 기각이 됐습니다만 이 부분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도 위원회도 꾸리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죠? 네네. 근데 하태경 의원이 당이 힘들다가 꼬리 자르게 하면 안 된다. 정치는 의리다. 이런 얘기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정치는 의리다는 얘기도 의미가 있는 거고요. 네. 뭐 당이 꼬리 자르게 해서 안 된다는 의미도 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은 뭐 저희 내부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지금 검찰의 발표나 또 주변 야당의 얘기나 뭐 이런 걸로 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희 내부로 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거 아니지 않느냐. 무슨 뭐 돈을 받았다든지 뒷돈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뭐 이게 지금 동영상을 공짜로 받았다 이 얘기죠. 뭐 그런 건데요. 아마 이제 그 회사에서 앞으로 이제 새누리당과의 관계 또 좋은 관계를 가짐으로 해서 이제 좋은 앞으로 고객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제공한 걸로 뭐 그런 얘기도 제가 들리고 그러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잘못이 있다면 일벌백계 해야 된다. 그거는 뭐 그렇지만 우리 당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주변 정서 때문에 뭐 조동원 홍보본부장도 저도 잘 아는 분입니다만은 뭐 범법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의도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그런 생각 아니면 그런 위반을 해서 무슨 어떤 이득을 얻을 생각 이런 것을 하시지 않을 뿐이라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좀 하루빨리 서청원 전 대표의 거취도 좀 분명해졌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이시죠.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록록록록록록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녹용추출 성분 록비 록록록록록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마무입니다. 진학과 취업이 고민이신 분들을 마마무가 응원합니다. 나의 꿈은 폴리텍. 세상을 바꿔가는 모든 기술 폴리텍 대학 함께 가요. 누구나 원하는 최고의 인재 여기 아름다운 그대가 있어요. 미코텍 폴리텍 난 그대만의 폴리텍.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이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페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안녕하세요. 임시안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쉐보레 스파크를 마음에 두고 있다면 지금 당장 주목! 이지트로닉 변속기로 다이나믹해진 2017 더 넥스트 스파크. 50개월 할부 혜택에 90만 원 할인까지. 혜택도 취향 저격. 이자율 4.9%, 할부원금 500만 원 이상. 7월 31일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삼다도라 제주에는 삼다수가 좋구나. 삼다수야 고맙삼다. 제주 삼다수. 전화 주문은 1644-3049. 비 내리는 화요일 아침이죠. 자, 지금 여기 상암동에는 비가 좀 그친 것 같은데요. 아침에는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자,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7시 37분 44초 지나고 있습니다. 김재윤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이 평소 화요일 출근길에 비해서도 정체가 조금 긴 편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자유로 방화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쭉 밀리고요. 일산 쪽으로도 암사대교 이후부터 한강대교까지 시속 30km 미만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올림픽대로도 강변북로와 비슷한 구간에서 밀립니다. 분당 수서로 도심 쪽으로는 거의 전 구간에서 밀린다고 보셔야겠고요. 동부간선도로 역시 도심 쪽으로 노원교부터 중랑교 지나 성동교까지 거의 대부분 구간에서 밀립니다. 의정부 쪽으로 가는 길도 월계 1교부터 노원교까지 시속 30km 안팎으로 정체입니다. 오늘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교통량이 많은 편입니다. 판교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한남까지 14km 구간에서 주춤하고요. 부산 쪽으로도 한남에서 반포까지 시구간에서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나 영동고속도로는 일부 구간에서만 짧게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곳곳에 빗길인 만큼 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앞서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새누리당 입장 들어봤죠. 이번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해서 현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노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노 대표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이 김정은 정권에게 준 선물이다. 예? 네. 예, 어떤 의미죠? 예, 뭐 선물을 주려고 준 건 아니겠습니다만 예. 사드 도입으로 생겨난 이제 동북아의 어떤 그 갈등 구조의 변화가 예를 들면 한중 한러 갈등 관계가 증폭이 되고 있고 예. 미중의 갈등과 균열도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 이런 새로운 상황이 결국에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북한을 압박해 왔던 그 구도가 크게 변화함으로써 이 사드 도입 사태에 대한 따른 최대의 수혜자는 북한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문제 제기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이 사드 배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크게 이제 세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효용성 문제고, 둘째는 지역 주민의 반발 문제고, 세 번째는 이제 외교적 중국의 반발 문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국민의 반발도 만만치가 그러니까 사드가 배치될 지역 주민들의 반발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이 새누리당엔 TK 의원들이 많은데 TK 지역은 안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뭐 지역 주민들이야 어차피 여러 염려를 하실 수 있지만은 예. 그 정치인을 유시한 공인들이 사드 도입은 찬성하지만 우리 지역은 안 된다는 얘기는 사실 그 정당한 얘기가 아니죠. 필요하다면 희생을 감수하고 국가적으로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사드는 필요한데 우리 지역은 안 와야 된다. 그럼 다른 지역에 가라는 얘기인데 그런 태도는 좀 국민들에겐 전혀 설득력이 없지 않게는 생각됩니다. 예. 아니 꼭 사드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은 뭐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화장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마찬가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물론 그 환경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이라거나 불편함을 갖다가 최소화시키는 노력도 동시에 필요하겠지만은 필요한 시설은 전체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면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는데 사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우선 실효성에서도 굉장히 아직 입증된 바가 없고 예. 그리고 수도권은 전혀 그 방어망에 들어가지도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제한적인 어떤 효과를 갖는 부분인데, 물론 사드로 인한 그 이점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점은 제한적이고, 반면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너무 크다는 점에서, 예. 이 점에서 총체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더 큰 그런 선택 아니냐는 거죠. 자, 그리고요, 노 대표님. 네. 이 어제 외통위에서 그 윤병세 장관 얘기가 좀 나왔던 모양이에요. 이 사드 결정 발표하는 때, 이 백화점에서 이 바지 수선하고 바지 양복 샀다며요. 예? 이거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발상과 행태가 대통령의 레임덕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제가 국회에 있습니다만은 그날 발표한다는 거는 그 전날 저녁에 저희들은 알았거든요. 아, 전날 저녁에 아셨다. 근데 제가 죄송합니다만 시간은 몇 시로 하셨어요? 3시로 하신 거 아니에요? 오후 3시? 네? 오후 3시로 알으셨던 거 아니에요?
아니요, 오전에 발표할 거라는 얘기를 그 전날 알았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그래서 국회 국방위가 그날 발표하는 날 오전에 소집이 되었던 것이고, 국방위 관계자들이, 국방부 관계자들이 이제 그 전날 알려와서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외교부 장관이 그걸 몰랐을 리가 없는데 그 시간에 그걸 알고서도 백화점에 그런 나들이를 했다는 것 자체가 좀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리고 그걸 몰랐다면 정말 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사실 나오고 있거든요. 윤병세 장관이 평소에 굉장히 꼼꼼한 성격이라서 일 처리도 굉장히 꼼꼼하게 하시는 분인데, 사드 발표하는 날 양복수상을 갔을 리는 없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예. 근데요, 어쨌든 사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국회 비준이 필요한 사안이다. 국민 투표하자.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헌법을 보더라도 이게 대한민국 영토 일부를 제공하고, 지금 한국군 기지 빈 곳의 하나로 이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영토가 제공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용이 또 제공되는 것이거든요. 운영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하지만은, 미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절반을 한국이 또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9년부터는 2018년까지는 이미 정해진 거라서 그렇더라 하더라도 2019년부터는 이 사드 비용을 갖다가 상당 부분 한국이 이제 될 게 뻔하다고 저는 보는데. 예. 그런 거라면은 사실은 국민의 동의를 갖다가 받는 국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한 거죠. 용산 미군기지 옮길 때도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까? 예. 당연히 국회에서 논의하고 그 동의를 받는 것이 헌법에 맞는 부합하는 저는 처리 과정이라고. 국민투표는요? 예, 국민투표와 관련해가지고는 저는 국민투표 사안이 될 수는 있지만은 국민투표는 어차피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국회에서 국민투표를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국회 차원에서는 국회의 동의를 갖다가 받는 그런 조약 체결에 준하는 그런 처리가 불가피하다 생각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조금 다른 얘기 여쭐게요. 나향욱인가요? 이 사람 이름이? 교육부 정책기획관이라는 사람. 걔 돼지 발언이 논란인데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물론 본인은 실언이다라고 취중 실언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전후 사정을 감안해 볼 때 그 발언의 어떤 내용 자체가 너무 좀 받아들이기 힘든, 용납하기 힘든 그런 내용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저는 아주 중징계가 가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근데요, 이 사람이 어제 오전에 국회에 안 나왔죠. 그죠? 오후에 네네.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오전에 교육부 장관이 그런 얘기했대요. 대기 발령이고 이 사람이 지금 고향에 내려가서 요양 중이다. 대기 발령하면은 요양해도 되는 건가요? 예. 사실 국회가 지금 결산 국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예. 국회에서 이제 소환할 게 이제 출두시킬 게 분명한 상황에서 그에 대한 좀 이렇게 국민들에게 사과도 하고 또 자신을 또 해명할 겸해서 진짜 국회에 나올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조차도 안 돼 있던 것 같아서 참 유감입니다. 예, 아마 교육부는 대기 발령하면 집에 가서 쉬어도 되는 모양입니다. 다른 데는 대기 발령이라도 일단 출근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예.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또 다른 부분이 홍기택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 전 부총재죠. 근데 네네. 이게 홍기택 전 부총재가 지금 두 가지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지금 주장하는 게 뭐냐면 중국에서 휴직하라고 해서 내가 휴직한 것이다. 근데 맨 처음엔 조금 달랐던 걸로 좀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반대쪽에서는 홍기택 전 부총재 때문에 우리 측 몫인 부총재가 날아갔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예?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전후 사정을 보면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거액을 갖다가 분담금을 갖다가 납부한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인데, 예. 정당한 우리의 몫으로 이렇게 보장됐던 부총재 자리를, 날려버린 셈이죠. 그렇죠. 이거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사태가 지금 발생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야권에서 누가 홍기택 전 부총재를 밀어줬는지 밝혀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전후사정을 볼 때 여러 가지로 좀 적절치 못한 인사가 계속된 게 아닌가. 예. 산업은행장에 임명될 때도 그렇고, 또 이 부총재로 가는 과정까지도, 이렇게 좀, 걸맞지 않은 인사가 승승장구하듯이 이렇게 자리를 차지한 그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궁금증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뭐 대통령과의 어떤 대학교가 같은 대학교의 어떤 인연이 작용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위직 인사가 정말 부실한 어떤 인사로 이렇게 드러나는 데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자, 그리고 정의당도 가족 채용했던 국회의원분이 계셨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정의당은 한 명도 없었죠? 예, 최근에 기간 중에 보좌진 중에 한 명이 사퇴한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예. 가족 채용이 아니고 다른 이유 때문에. 무관한 사람인데 이제 개인적 사유로 해가지고 사직했던 그런 경우로 확인됐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요. 친오빠 후원회 회계 책임자하고 동생은 비서관으로 채용했었고 딸은 인턴으로 채용했었고 이 문제 때문에 어제 자진 탈당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동료 의원입니다만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도 사실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처사였죠. 네. 그건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을 그만큼 이제 이 사안에 대한 문제의식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부족했던 것 같은데. 예. 본인이 통절하게 지금 반성을 하고 있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는 거군요. 일각에서는 징계 과정 중 탈당하면 5년 동안 복당이 불가능하지만 징계 전에 탈당을 하면 1년이면 복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건 사실이겠죠. 사실인데 그때서 일부러 징계 과정에 탈당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복당을 염두에 두고 탈당을 하든 안 하든 빨리 하는 게 나을 것이다. 그래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탈당하는 것 자체가 정말 굉장히 본인에게는 치명적이고 가슴 아픈 선택이겠죠. 예, 그런 점에서 저는 본인의 통절한 반성은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된 바가 있고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